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습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진짜 ALC는 습 때문에 안 돼라는 네. 생각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좋은 게 이제 건축주 분께서 이 ALC 이 집에 처음에 습도 상태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하신 내용들을 잘 들어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 확인을 받아서 내가 말한 거하고 틀림이 없다 그걸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습 자체가 초기에 많이 생기긴 한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면 나는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얘보다는 좀 적게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시간 없이 기준이.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약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은 이제 이게 습도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진 상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공사 시기는 5월 초부터 시작했고, 5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쯤에 이제 끝나 3개월 반 정도 걸렸는데, 기초공사 하고 나서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조적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뭐 내외 정도의 이제 외기에 건조하는 시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에 조적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장마를 거쳤습니다. 그렇겠죠. 네, 장마를 거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마를 거치게 되면 벽체가 물을 좀 먹을 수도 있고 비를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 다 장마가 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슬라브 2층 슬라브에 비를 가끔씩 맞췄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시공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로 물을 빼줬겠죠. 네. 이제 그런 대응을 잘했다는 전제하에 네.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 일단 9월 초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준공을 이제 9월 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몰라서 창을 오픈한 상태에서 보일러를 베이크아웃 하는데 창을 열어놓고서 하셨구나. 그래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10월 중순에 이제 베이크아웃을 제대로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2, 3일 동안 보일러를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2, 3일이 지난 다음에 7, 8시간을 창을 완전히 오픈해서 실내 공기를 완전히 이제 순환을 시켜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침에 실내 습도가 80도에 육박하는 정도로 실내에 오전에는. 이제 습도가 높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의 네네. 습도 상태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색깔을 다른 식으로 칠해놨는데, 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크아웃은 일단 끝났다고 보고, 네. 이제 습을 어떻게 빨리 배출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서 네.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뭐 밤에 이제 시스템 창 환기 모드 틸트로 해서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26도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0도 이상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가열하기 시작해서 이제 1시간 이내로 강제 환기를 계속 시킨 거죠. 보일러를 떼었다가 1시간 강제시키고 떼우고 계속 했더니 이때부터 실내 습도가 60도 내외로 뚝 떨어지더래요.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이제 온도를 25도를 유지하면서 1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 강제 환기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17일 입주하기 전에 또 한번 떼우고 1시간 강제를 했는데, 이게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 했고, 보일러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제 기억에 12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나는 이 비용을 초기에 얘기를 습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나는 공사비에 산정을 했다. 그리고 100만 원 정도 좀 더 되는 내용을 나는 해서 들여서 실내 습도를 빨리 떨어뜨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제가 볼 때는 하셨네요. 좀 에이스예요, 에이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봐온 건축주 분이 몇 분 안 되지만, 건축주님도 잘 만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자고 했으니까 저희가 피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에이스라서 그분이 이제 강제적으로 진짜 한 달 정도로 때우고 돈을 한 12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더니 그 많던 습도가 한 달 사이에 60% 내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실내 온도를 뭐 24도, 25도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지내시니까 네. 24도 정도로 유지를 했더니 이제 50% 후반대의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50% 가까이, 6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짧게 이제 환기 한번 시켜주면 해결이 되고. 네네.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분이 지내시니까 동생분은 좀 젊으셔서 1층보다 온도를 1, 2도 낮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으면 습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습도가 60도 가까이 됐다 싶을 때 환기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제습기를 한번 틀어주고 짧게 그렇게 했더니 이제 60도 내외의 습도가 유지가 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이분이 꼭 얘기해 달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기계실이나 이런 데는 창이 많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보일러가 그쵸. 설치가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습이 빠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습기를 하나 사서 틀었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트니까 해결이 되더라. 그 실 같은 경우에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습에 대응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습에 대한 대응은 어떤 사람은 이제 4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몇 달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사하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건조를 시킬 때는 제일 알맞은 표현은 겨울이 2번 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겠죠. 네, 겨울이 건조하니까 네. 그때 습기가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이 건축주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ALC라는 재료를 사용했을 때 네. 사람들은 이거를 문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짧은 시간에 사실은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맞거든요. 이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걸 해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감내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점들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관리 영역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고지에 살면 목고지 성격 알아야 되고 그렇죠. 콘크리트에 살면 콘크리트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겨울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주가 집에 센서를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얘기해서 이제 바깥쪽에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내에 각 주요 실에다가 온습도 센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마다 엑셀 파일로 온습도나 기타 등등의 데이터들이 엑셀 파일로 쌓여가고 있어요. 청목제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운 상황이고 저희 시청자나 제 입장에서도 네네.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네네. 지금 금산 건축주님께서 제공을 네. 해주시는 거네요. 정말 감사한 너무 거죠.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이면 24번이잖아요. 네. 대략 24번의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고 외기 온도 대비해서 실내 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가니까 2년이 지났을 때 보통 우리가 2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이나 또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네. 집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결로가 많이 생겨서 시공사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시공사가 다녀가면 환기 많이 시키세요. 근데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콘크리트도 습기를 일정 부분 내뱉는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근데 ALC는 조금 더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내가 사는 집의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 걔가 문제가 안 되고 하나의 관리 영역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전문 설계 사무소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철콘도 습식 시공이라 그렇죠. 안에 그냥 물을 머금고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가습기를 틀잖아요. 네. 저도 아파트 사는데 가습기를 사람이 사용하는 방마다 다 틀어요. 거실도 틀고 뭐 안방도 틀고 다 틀거든요.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서 실내 습도를 조절하려고 애쓰는 거는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료를 조금 알고 건강을 챙기면 이 집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집이 되는 거죠. 약간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네. 저희 그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ALC라는 재료를 가지고 초기에 불편한 내용들을 관리를 잘 했을 때 그럼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